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저 바로 영상 찍었는데 옷이 똑같네요. 그래서 교수님은 저 옷만 계속 입냐. 이어서 찍었어요, 이어서 찍어서 그랬어요. 이번에 아까, 바로 전에 찍은 영상과 함께 이어서 하는 시에서 5월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5월이라는 시를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일단 5월이라는 제목을 한번 써보고요. 또 여름은 꽃을 피우고 깊었던 고통 따위는 몰라. 이렇게 됐죠. 이거를 5월과 마지막 문장을 이어서 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자, 5월을 어떻게 쓰나? 이게 지금 5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상적인 부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5월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응? 자, 5월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 5월이라는 이제 제목이죠. 제목이죠. 그래서 5월을 계속 거칠게 좀 한번 해봤어요. 이게 왜냐면, 이 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어떤 5월과 함께 또 그 거칠고 아픈 어떤 느낌들도 같이 포함된 시 같아서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좀 써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시를 엮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여름은 꽃을 피우고. 자,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줄을 쫙 맞춰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미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름은 꽃을 피우고, 여름은 정성꽃. 예. 여름은 예. 예, 이렇게 정성꽃. 예, 정성꽃. 이 정성. 이 안에서도 이게 피랍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름은 꽃을 피우고, 꽃자를 또 써요. 꽃자를 크게 쓰면 망해요. 그래서 꽃자를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꽃, 얇게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얇게 써야 얘가 살아. 얇고 가늘게 정성을 써야 돼. 예? 정성이 느껴지나요? 네. 피우, 는인데 고로 썼어. 어쨌을까? 응?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중요하지만, 예, 깊고, 자, 깊었던, 어떤, 어떤,
입었던 고통 따위는 몰라. 그래서 고통은 좀 더 거칠게 쓸 필요가 있어요. 좀 강하게, 예, 고통 따위는 몰라. 고통 따위는 그래서 고통을 좀 키워가지고요. 예, 여름은 꽃을 피우고 기꺼이 피는 고통 따위는 몰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밑으로 같이 가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찍었죠. 예. 다음에 찍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5월 여름은 꽃을 피우고 기꺼이 보통 고통 따위는 몰라 해서 이제 이게 제목인데 한 줄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글씨 어떤 그 작은 글씨를 쓰더라도 크기에 대한 변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크기가 똑같은 글씨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크고 작고를 계속 변화를 계속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형미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첫 작품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고요. 하나 찍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5분이요? 5, 6분이요? 네. 말을 많이 해야 되네. 네. 봄꽃, 불꽃이라고 있어요, 불꽃. 자, 불꽃. 자, 불꽃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불꽃도, 자, 5월은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기 좋은 계절, 이렇게 됐어요. 5월은. 예. 그래서 불꽃도 제가 이제, 한번 제목이랑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꽃도. 있죠? 이렇게 해서 불이 타듯이, 예, 불 타는 게 보이나요? 네. 예, 네. 따뜻하네, 따뜻해. 따뜻해.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붓이 얼마큼 중요한 건데. 꽃, 여기서 시작해야겠죠, 꽃. 여기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와서, 왔죠? 와서 여기 3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3. 불꽃. 불꽃, 이렇게 나오죠, 예? 자, 5월은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기 좋은 계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5월은 불꽃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가져요. 보세요. 5월은 5월은
바짝 들어가야 돼, 이렇게. 5월은. 두는 부릅뜨고. 자, 두는 부릅뜨고. 자, 두는 부릅뜨고. 두는 부릅뜨고. 자, 도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이렇게. 이 안에 여백을 자꾸 뜨고. 얇게, 예. 부릅뜨고. 부릅뜨고, 살아있기 좋은 계절. 이렇게 살아있기 좋은 계절. 쭉. 자, 이게 불꽃 해갖고 이게 쫙 한 줄로 이렇게 쭉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질서. 계절. 어떻게 써야 되나요? 자, 여기. 글씨가 디자인이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제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꽃 가지고 얘가 주인공이지만 얘가 이제 조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글씨를 정성껏 쫙 들어가서 계절 이렇게 맞히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날짜, 시간 올리고 이게 2025년 써야죠. 예. 청과 이렇게 쓰면은 디자인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지요. 예. 여기다 써야겠지요. 집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청록 불꽃이 이렇게 탁 나오죠. 어째서, 아이고, 네. 예.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찍습니다. 예. 네. 찍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장을 가지고 일단 디자인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글씨를 팡 쳐주고, 쫙 흘렀다가 톡!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팡 쳐주고, 스르르르 해갖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촥 하고 팡 쳐주면 글씨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돼요. 이런 거는 일부러 눌러가지고요. 눌러가지고 속도를 좀 내줘요. 그러면 불티죠, 불티. 예? 예. 불티라는 노래 알죠? 전용덕의. 예? 어떻게 하는 거죠? 난 뜨거운 가슴에 불 같은 나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불티가 튀듯이 불꽃으로 이렇게 쫙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글씨가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나오죠. 예? 자, 어떻습니까? 멋집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 문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어가는 하늘에 능소와 등불 슬며시 내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어가는 하늘에. 제가 이거를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또
여러 가지 디자인인데,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어가는 하늘에. 이어가는 하늘에. 이거 다 있죠? 능소화. 예, 능소화. 예. 자, 능소화를 올렸습니다. 예. 능소화. 이렇게 있어요. 능소화. 그 다음에, 능소화 등불. 이렇게 있어요. 등불. 능소화 등불. 이렇게 했어요. 능소화 등불. 자, 능소화 등불 슬며시 내건다. 슬며시 내건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쓰면서 슬며시 슬며시 내건다. 내건다. 한 줄로 쭉 갔죠. 그죠? 그래서 이 등불이 하나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이렇게 힘을 좀 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주인공을 이제 확실히 살려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써보겠습니다. 네. 자, 찍었지요. 찍었지요. 네. 자, 이렇게 찍으면 지금 또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글씨 쓰면서 작게 써야 되고 크게 써야 될 것도 있어요. 문제 이제 덩어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사각형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이 쭉 오죠. 이게 직사각형의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선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에 잘 맞춰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를 가는 거죠. 이렇게 변화. 등불의 느낌들을 주는 거죠. 등불이 활활 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런 선들 세 개가 전체 심심함을 다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 이렇게 하고 하나 이렇게가 있죠. 예, 하나 이렇게가 있죠. 이런 선들이 이 심심함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 요 부분도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살짝 잘못 나온 선들은 살짝 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능소와 등불, 능소와 등불. 예, 능소와 등불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가는. 예, 이어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덩어리감을 어떻게 내는지 형태를 쫙 맞추면 이 안에 질서 안에 불자가 이제 변화가 되면서 전체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자에서 저렇게 안 나오게 되면 되게 심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문장을 살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본들은 따로 파이고자 합니다. 예. 등불이라는 부분들을 능소와 등불이라는 것만 다시 제가 다른 형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소와 등불을 혹시 다른 분, 여러분 이제 이거는 참고적으로 아세요. 예. 이렇게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능소와 등불을 그냥 좀 자유롭게 쓰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능소를 똑바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능소와 자유자재로 능소와 등불이란 이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걸 이렇게 같은 짧은 문장이지만 얘가 여기서 쭉 가면서 이렇게 쭉 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등소와 등불이라는 것이 이게 소자를 빼면서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디귿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덩어리감을 이렇게 되는 거죠. 덩어리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덩어리감을 만드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빈 곳을 어떻게 치고 들어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요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어떤 그 빈 곳을 치고 들어가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질서죠, 질서. 여기 보시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이렇게 쭉 맞죠. 요거 질서예요, 질서. 이게 질서.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는 맞춰 이렇게 쭉 맞죠. 이런 것들도 또 질서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의 여백이 있으니까 등자가 집어넣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맞추는 것, 이런 것도 맞추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질서에 포함돼요. 질서 안에서 이 변화, 요건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문장의 글씨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다른 형태의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글자 사이에 여백을 줄여가면서 이게 척척 붙여나가는 작업을 이렇게 몸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빼줘야 되고요. 디귿자 같은 경우는 짧아도 되고 길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니은, 디귿 뭐 이런 부분들 비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또 3개를 또 해봤습니다. 비어가는 하늘에 능소와 등불 슬며시 내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꽃 피고 지는 사이사이로 별나비 훌훌 날고
예, 훌훌 날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얇은 날개에 혼실어 천국은 아닐지라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